고딩놈이 아주 부푼 꿈에 이렇게 했다.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타고 싶다. 면접관님들의 심금을 울리는 너는 이성적으로 수도권에 갈 수 없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양윤서. 박진영입니다. 저는 외고 출신이고 에이스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네, 저는 일반고 출신이고 에이스 전형을 합격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였던 스포자였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포함하면 내신이 5점대가 되고 스페인어를 빼면 내신이 4점대가 되는 그런 내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 2, 3학년 평균을 냈을 때 2점대 초반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무엇이든 엮으려고 하면 엮어진다를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는데요. 뭔가 교과 수업을 들으면서도 학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세특에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에서 인권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을 해석하고 문법도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따로 더 공부해서 이거를 통해서 더 알아간 점 같은 거를 더 적어서 선생님께 드렸었고 교과목에서 가르쳐주는 부분 이외에도 이렇게 따로 공부할 정도로 이 주제에 열정적이고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세특에서 어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본인의 진로 분야와 관련해서 수업 내용과 연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전공이 영화 분야이기 때문에 영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채웠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학업 과목 같은 경우 영화와 관련된 제도인 스크린 쿼터 제도에 대해서 발표도 했었고 그리고 약간 사회문화 같은 과목에서는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영화들도 감상한 다음에 비평문을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문과분들이 좀 포기를 하시는 게 이과 과목을 약간 내려놓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저의 경우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화 장르별 수요자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과학 과목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제출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역량을 문이과 가리지 말고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생기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동아리 칸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기가 맞는 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발표하는 동아리를 제가 직접 만들었었습니다. 보통 자기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찾다가 없으시면 아무 동아리나 막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동아리를 상설하시거나 아니면 보고서 발표 동아리에 들어가셔서 본인 진로에 맞는 그러니까 레포트 같은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최대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생기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책처럼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뭔가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나만의 관심 주제를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지내다가 2, 3학년 때부터 자신의 관심 주제를 찾아서 지식이 심화되고 좀 나만의 관심 주제를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를 완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1, 2, 3학년 되면서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약간 발전 가능성도 보여주고 약간 개발 능력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약간 포인트를 잡았다면 2학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3학년 때 본인만의 뭐 탐구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내신이었습니다. 일단 내신이 기본이 되어야지 다른 부분들도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내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으로 세부 특기상 중요하게 생각해서 각 과목별 선생님들 찾아가가지고 매번 이렇게 보고서 드리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썼었습니다. 네, 저는 그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매체에 대해서 배우다가 약간 요즘 시대에 맞는 거를 좀 적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그 OTT 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OTT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로 인해 영화 시장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는 우선 배우고 느낀 점에 주목해서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소서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활동을 했는지를 적고 싶어가지고 활동만 줄줄줄줄 나열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그 질문한 사람이 궁금한 건 이 학생이 이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이 학과에 적합한 인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활동은 조금 적고 자신이 느낀 점을 많이 적는 게 가장 멋있는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그런 자잘한 활동들은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중에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찝어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들려주는 게 저는 자소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사건들을 뽑은 다음에 그 사건을 본인이 약간 했던 생각,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약간 한계점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끝난 후에 마음가짐의 변화 등을 적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1 자소서랑 2022 자소서가 문항이 좀 바뀌어서 최대한 저희랑 비슷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저는 교과목에서 했던 활동을 저희 학과 공부까지 연결시킨 그런 활동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남들이 다 배우는 그런 교과목에서도 나만의 관심 주제를 찾고 너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학생이다, 이런 걸 어필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영어 시간에 영화 대본을 가지고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또 마침 장애인 관련 영화였어서 나도 이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뭔가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런 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자소서에 적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이제 바뀐 문항으로 1번이 진로와 관련하여 노력한 점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어떻게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열정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노력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 힘든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단편 영화를 보신 뒤에 사람들이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저는 학교 측에 건의를 한 다음에 상영회를 열었거든요. 상영회가 끝나고 제 작품에 대한 해설 같은 거를 또 붙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2번은 좀 인성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뻔하거나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이나 배려하는 상황, 이런 거는 사실 다 학생들끼리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 있죠.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배려를 한 일만 적기보다는 배려를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거나 하면서 조금 좀 밋밋할 수 있는 2번도 좀 나만의 경우 특별하게 써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치관 변화 등을 언급해주는 것도 좋은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이 저희 아주대 문항이죠.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한 경험인데요. 저는 일단 문학 콘텐츠 학과라고 하시면 보통 다들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를 쓰는 데 약간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으신 게 그냥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그냥 쓰시면 어느 정도 다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 아까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콘텐츠 기획자가 되기 위해 오고 싶다고 말을 했었어요. 왜 오고 싶다고 말씀하셨었죠? 저는 우선 인권 관련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기부의 주 내용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3번은 다른 학교에는 없는 저희 아주대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과의 인재상, 학교 인재상 이런 것도 좀 녹여내고 이러면서 뭔가 특별한 가장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수시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다들 그 해당 학과에 가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뭔가 진실되게 적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학과에서 필요한 인재다. 당신들은 날 뽑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어필해야 돼. 그런 점을 좀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꼭 사이트 들어가셔서 인재상을 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는 나에 주목하고 싶은 양윤서라고 합니다. 라고 면접 때 처음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왜냐면 사실 저의 콘텐츠로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그 일은 조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면접관들에게 이게 붕 뜬 소리로 이 고딩놈이 아주 부푼 꿈에 이렇게 했다. 좀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질까봐 네네. 걱정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나에 주목하면 사실 제가 이 학과에 입학해서 콘텐츠를 배워서 그런 콘텐츠를 시작하기만 하면 세상을 바꾸는 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이 학교에 입학해서 세상을 바꿔가고 싶다라는 그런 저희 그걸 어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면접 때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명사형으로 자신을 대표할 키워드를 생각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형용사로 뭐뭐한 이런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단어를 언급해서 약간 기억에 남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네필이라고 저를 소개했었어요. 시네필은 이제 영화 매니아들을 시네필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시네필이라고 언급을 함으로써 영화를 좋아한다구나 이런 식으로 각인을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지막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큰 포부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봉준호 감독님처럼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면접관님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감동 전략. 약간 감동 전략을 사용했었는데요. 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약해집니다. 약해지죠. 그러나 내가 약해질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나 약해짐에도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뻗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뻗으려면 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강해지는 길을 아주대학교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준비해 가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혹시 윤서님만의 약간 면접 꿀팁이 있으신지? 저는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네. 이 질문 무조건 물어보겠다 음. 싶은 그런 질문이 있기 마련이에요. 생기부마다 있죠, 본인만 그쵸. 보다 보면. 뭐 꿈이 중간에 바뀌었다던가 아니면은 특정 시기에 성적이 뚝 떨어졌다던가 이런 식이면 사실 이거 읽으면서 얘는 왜 이랬지? 궁금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생기부와 자소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예상 질문을 뽑아가는 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윤서님과 조금 다르게 준비했는데요. 오히려 너무 약간 텍스트화 시켜서 준비해 가면은 약간 같이 경직돼 보일 수 있어요. 약간 준비해온 거 말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말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긴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몇 키워드만 잡은 다음에 그 키워드를 떠올리면은 거기에 맞게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키워드에 밑줄을 네. 쳐봤었던. 그죠. 그래서 너무 준비해 가시면은 독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해간 말이 생각이 안 나면 갑자기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주대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적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었어요. 외고인 거를 감안해도 제가 그렇게 좋은 성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상담을 받으면은 너는 이 성적으로 수도권에 갈 수 없다. 다른 학교에 지원해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식의 뭔가 반대와 네, 그런 제안에 항상 부딪혔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거를 꾸준히 힘쓰다 보면은 꼭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원하는 꿈을 다들 응원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고민이었는데요. 제가 생기부가 워낙 영화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 콘텐츠 학과에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점들을 좋게 봐주셔서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셔서 저희와 같이 재밌는 대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이게 안녕.